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제보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지금도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내란 이것에 관계된 일이라고 했다면은 내란 주동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한 전화가 있었다면. 입증되면은. 네네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첩보 대통령 부인이 이번 주까지도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비에게 어떤 기관이 오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비에게 왜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냐고 독촉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게 계엄 당일이나 전날이나 직후가 아니라 이번 주 얘기입니다. 끝나지 않았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더군다나 그 옆에 남편이 군 통속권자 아닙니까? 여전히 네.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금 전 봤는데 오늘 오전 나온 중앙일보 단독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폰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법조계와 정치계 인사들 그리고 옛 친구들이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번호를 받지 못했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연락 한번 받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내란 수계인데 연락 한번 받겠어요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모든 권능이 살아있어요. 어디 방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탄핵하기 전에는 체포해도 그 권능이 살아있어서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군 통수권자예요. 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탄핵하자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의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OB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속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혹시 더 두 말씀? 번째는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 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전 8시 반부터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로 계속 이상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무슨 서류 같은 걸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게 용달차 뭐 화물차 이렇게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봉쇄해야 돼요. 예,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 포위해야 아닌가. 돼요. 예. 포위해야 됩니다. 뭐 혹시나 저는 안에 무속 도구가 있는 걸 치우지 않을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대비해서 그러니까 만신이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만신이 있대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대통령 그 한남동에 그 이상한 방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글쎄 뭐 몰라요. 이건 그냥 추측이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계속 청와대에 있거든요. 그 과정에 치울 만큼 다 치웠는데도 그랬죠. 이제 박근혜의 캐릭터상의 독특함 때문에 못 치우기 위해서 놔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윤석열이 탄핵당하잖아요. 탄핵되고 그 헌재에서 판결할 때까지 대통령실에 못 mov니다. 관사에 못 mov니다. 그러면 그때 웬만한 것들 다 치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들이. 잡아와야 됩니다. 뭐 거울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거울은 엄청 많았다고 그러던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경찰하고 경호처는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대통령실이 스스로 내는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경찰의 이 영장이 일주일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압수수색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자기네들이 열어놓겠다. 좀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또 황당무계한 게 지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자숙하고 있겠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 팬카페를 동원해서 대통령에게 화환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손봐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 반드시 손봐라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유튜버에게.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거 뭐 아닌 거를 누가 떠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 손봐주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일단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네. 떨어지고 아마도 지금 주술의 또는 본인의 영적 감각 이런 데 의존하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실제 그런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건강하시대요. 건강해요? 둘 다? 건강하고 둘 다? 뭐 아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술 마시고. 둘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건강 뭐 이런 문제는 없고요. 네. 그 앰뷸런스가 올 들어간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해퍼닝인 것 같고. 오늘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자기에게 연락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아주 또 소회를 밝혔더군요.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간에 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극적 상황은 있었지만 과연 변했냐? 뭐 반성하고 있냐? 성찰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는 게 어제 윤석열의 담화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뭐라 하냐면 자기네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댓글 부대를 조직하든지 뭐 이번 위기만 넘으면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든지 의기투합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단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유재일 씨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를 막는 게 여의치 않자 연락한 사람이 저입니다. 여사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들 소모되지 말고 선을 넘지 맙시다.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겁이 없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칠칠 맞을 정도로 사람 만나 영업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뭐 유쾌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놈 나쁜 놈이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인들이 뿜뿌질하는 것도 있었고 녹취 몰카 등도 터지고 모두를 의심하고 의심이 확산되고 그 확산은 공격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김건희를 진려했고 멀리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여사를 품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여사에게 의존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원석, 한동훈 등 검찰 직속 후배들까지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용산에서 흘러나온 제보들은 오염되어 있었고 정적 제거용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재일이 누구예요? 정치평론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세요? 보수 쪽 평론가. 네, 보수 평론가예요. 분류되는 사람이요.